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음성 녹음이 들어간 영상이에요. 왜 갑자기 음성을 넣게 됐냐면, 이번 영상은 제가 새로운 바인더를 사서 기존 바인더에서 새로운 바인더로 옮기는 게 주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 길이는 굉장히 긴데, 그에 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영상이 엄청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을 ASMR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지루하니까 아예 주무시라고. 근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할 때 TV를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배속을 돌리다 보면 그 TV 소리가 엄청 지직거리게 들려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소리가 제가 듣기에 너무 안 좋게 들려가지고 그거를 가리려고 음악을 넣거나 했던 경우도 많아서 ASMR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음성이라도 넣어서만 해보려고요. 제가 왜 그동안 음성 녹음을 하지 않았냐면, 사실 저는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엄청 수다쟁인데, 이렇게 음성을 넣어서 만드는 동영상은 정말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에 녹음해서 된 적이 거의 없고 항상 몇 번씩 재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이 브이로그를 자주 업데이트 하기에는 음성 녹음을 해서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것도 3번인가 4번째 재녹음이거든요. 재녹음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음성을 넣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들이 말재주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걸 다시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계속 더듬어요. 근데 음성과 동시에 동영상으로 찍는다? 동시 녹음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다? 와, 그거는 진짜 저는 그런 브이로그 못해요. 먼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제가 왜 새로 바인더를 샀냐. 저는 이미 바인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원래 모으는 멤버는 복숭아리 딱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A5 바인더, 그 4개 들어가는 바인더를 2개를 샀어요. 하나는 승민이랑 정인이 거, 하나는 윤복이랑 리노 거. 근데 저도 앨범도 많이 사고 시그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8명을 다 모으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서 A4 바인더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8명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포카는 몇 세트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세트만 갖게 되는 포카들이 있어요. 그러면 승민이랑 정인이는 승민, 정인 바인더에 넣게 되니까 두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바인더를 사려고 찾아보니까 A5 와이드 바인더가 딱 6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가 들어가면 2명이 빠진 자리를 보고 제가 신경 쓰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이 바인더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A4 바인더에 저희 애들 포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는 건 9포켓이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8포켓을 샀다 보니까 애들 포카 사이즈에 비해서 그 포켓 사이즈가 많이 크다 보니까 포카가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짜증이 났고 그랬었는데, A5 와이드 바인더는 원래 6개가 저희 애들 포카 사이즈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빠지지도 않고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A4 바인더는 아무래도 바인더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너무 약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근데 A5 와이드는 비교적 부피가 되게 작고 컴팩트해서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A5 와이드 바인더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A4 바인더를 제가 그냥 A5에는 안 들어가는 포스터를 넣으려고 속지가 부족해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샀던 이 A4 바인더 업체에서 바인더를 더 이상 안 팔려고 하시는지 속지를 더 이상 파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업체에
A4 바인더도 새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A4 바인더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사이즈도 훨씬 크고 속지 호환도 안 돼요. 그래서 기존 A4 바인더를 제가 싫어했던 건 아닌데 바꾸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A4 바인더랑도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더 이상 또 속지를 팔지 않으시는데 저는 계속 이 포스터가 늘어날 것 같은데 속지 추가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아예 새로운 걸 구매하게 됐어요. 그전 A4 바인더에는 한 장씩 들어갔던 포스터들이 여기에는 두 장씩 이 포켓에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투 포켓에는 이 포스터들이 안 들어갈 줄 알고 원 포켓을 많이 샀는데 제가 많이 산 원 포켓은 다 쓸 데가 없어지고 몇 장 안 샀던 투 포켓은 다 써버렸어요 지금. 근데 제가 속지만 배송비를 내고 추가 구매하는 걸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포스터가 늘면 더 추가 구매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왜 바인더를 사고 포카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고요. 근데 이 영상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짧아도 20분, 길면 30분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영상인데 그 영상 내내 포카 설명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TMI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TMI란 무엇이냐? 바로 입덕 계기. 아무도 저에게 뭔가 질문이 있다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보통 다른 덕질 하시는 분들 팬튜브를 보면 이걸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셀프로 제 TMI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덕질 히스토리를 풀어보자면 제 동년배들은 보통 한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덕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룹들이 되게 많았고 친구들도 그 그룹들 중 한두 팀은 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한 번도 좋아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 뭐 어디 공방 가는데 어디 행사 가는데 같이 갈래? 하면 따라간 적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나서서 알아보고 그런 걸 간 적도 없고 정말 팬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제가 한 그룹에 조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즈를 파기 전까지 그 그룹을 가장 열심히 뽑았던 것 같은데 그래봤자 쇼케이스 한 번 간 거. 그리고 그분들이 딱 뜨기 직전까지 제가 좋아해서 그 전까지 앨범 몇 장, 그게 구매한 게 딱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덕질 유전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 생활이 그 그룹을 좋아하다가 왜 시켜졌냐면 제가 그쯤에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덕질이나 아이돌, 연예인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들을 막 엄청 좋아할 만큼의 여유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쭉 관심은 있지만 누굴 덕질하는 적은 없는 채로 살다가 푸드2라는 게 나오게 되죠. 푸드2는 아시다시피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 주변에도 다 그걸 보고 저 역시도 그걸 봤죠. 근데 거기에 100명이나 되는 남자분들이 어리고 풋풋한 남자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원픽이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덕질을 할 만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마지막에 원어원이 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픽 분이 원어원이 되시긴 하셨는데 그냥 그 100명 중에 뽑으라면 그 사람이 좋았던 거지 그 사람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다들 이 전국의 20대 여자들이 푸드2에 미쳐 있는데 전 거기에서도 그렇게 끌린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더 덕질 유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터지면서 제가 원래 덕질하는 거 말고 다른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를 좀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아예 그 취미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퇴근하고 유튜브만 보게 돼요. 그전에는 퇴근하면 취미활동 하고 취미활동 하러 갔다 오면은 자유 시간에서 자고 이래서
뭐 찾아보고 뭐 하루에 뭘 붙잡고 있고 이럴 여유가 없었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제가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항상 그냥 유튜브만 맨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스키즈 영상이 무대 영상이 하나 떠서 그걸 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네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음악 어플을 유튜브 뮤직을 쓰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알고리즘을 알았는지 저한테 자꾸 신메뉴를 그 추천 음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노래는 항상 그냥 없애버리는데 지워버리는데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계속 지우게 되진 않잖아요. 그냥 나온 노래가 정말 이상하지 않는 이상 계속 듣지. 그렇게 해서 신메뉴를 몇 번 듣게 되고 신메뉴에 약간 중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이돌에 관심은 있지만 덕질은 안 했다고 한 이유가 약간 간접 정도의 라이트 덕질은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간접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은 어떤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너무 좋으면 무대가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무대를 봤는데 무대가 괜찮다 하면 걔네들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조금 보는 정도로 간접을 하고 보통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신메뉴에 중독됐으니까 전 또 무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대를 찾아봤는데 무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얘네 괜찮네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무대 영상도 보고 치킨도 보고 이렇게 해서 쫌쫌짜리 봤는데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괜찮으니까 계속 무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홀린 듯이 봤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스키즈 직캠, 스키즈 무대 영상밖에 안 뜨는 거예요. 진짜 영상이 한 6개가 뜨면 그중에 5개는 스키즈 영상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봤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얘네가 많이 흥미로운가 보다. 그냥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그런 간접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그때 V앱을 구독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옹콘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깊게 덕질을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예인은 돈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아까워요. 근데 제가 그 옹콘이 떴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매일이 언제 해서 보고 망설임 없이 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그룹의 옹콘도 본 적이 있긴 해요. 그 전에. 근데 그때는 엄청 망설이다가 콘서트 하기 한 하루 전 이틀 전? 아니 그 당일이었나? 엄청 고민하다가 그때 막 그래도 이걸 안 보는 건 너무 아쉽지 않을까? 내가 어차피 오프라인 콘서트를 갈 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 하면서 결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키즈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결제. 뜨자마자 당연하지 무조건 봐야지 바로 결제. 이거를 한 걸 보고 그날 약간 그 결제를 한 날 깨달았어. 내가 얘네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홀린 듯이 이 무대 영상을 봤던 게 친구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덕통사고였었구나. 내가 그 무대 영상을 보고 덕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홀려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저는 입덕한 날로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입덕 날짜를. 그때로. 왜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한 날짜가 언젠지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옹콘 결제한 날이 있던 날로 치는데 그때부터 거의 한 달 전 정도? 아니면 짧으면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현진이를 좀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든 스키즈 영상은 거의 다 봤어요. 이제 본 거 또 보고 할 정도로 지겹게 봤는데 그때마다 현진이 근처에서 너무 귀엽게 웃고 있는 어떤 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잘 웃고 전 잘 웃는 사람한테 좀 호감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인이한테 좀 더 끌리게 됐고 정인이를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정인이는 막 특별한 어떤 입덕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스키즈 영상을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잘 웃고 너무 귀엽고 애도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 그런 마음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인이가 저의 이상형에 정의를 내려줬어요. 정인이 덕분에 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항상 간접을 할 때도 어떤 멤버가 제일 좋아하면 그 그룹에 제일 잘생긴 애를 거의 항상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이상형? 잘생긴 사람. 취향은 잘 모르겠어. 고양이상을 더 좋아한다는 건 깨닫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잘생긴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취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정의를 좋아하면서 왜 느끼게 됐냐면, 정의를 좋아한 이유에, 아닌가? 정인이가 제 이상형을 만들어준 걸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정인이를 좋아하고 난 이후에 다른 그룹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접을 조금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생으로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끌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왠지 더 좋다. 잘생긴 사람이 이 그룹에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막상 진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건, 눈이 더 끌리는 건 다른 사람이다. 근데 그분들의 별명 같은 걸 찾아보면 거의 항상 여우가 있어요. 무슨 뭐 사막여우, 뭐 아니면 주토피아 리기라든지 그런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고양이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우상을 좋아했구나. 그리고 잘 못 느꼈었는데 저는 잘 웃는 사람한테 되게 호감을 느끼더라고요. 평소에 조금 그냥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도 생글생글 자꾸 웃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가요. 근데 그리고 저는 아무리 잘생겨도 효자가 아니면 못 좋아하겠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간대 정도에서 끝난 여러 잘생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효자가 아니어서가 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모든 이런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 정인이 아닙니까? 잘 웃고 여우상의 효자. 너무 제 스타일이고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저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두 번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민이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고, 승민이가 지금은 차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제 주변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너는 승민이가 최애다. 제가 말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거의 둘 다 좋아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난 보컬락차를 좋아한다. 근데 라인 있기 전까지는 정인이보다는 승민이를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넌 둘 다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는 승민이를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정인이를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확고하게 정인이가 최고, 승민이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있기 전까지는 승민이한테 더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승민이에게 입덕을 하게 됐냐?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은 잘생긴 사람이긴 했는데 저는 강아지상보다는 확실히 고양이상 쪽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승민이를 스키즈를 하면서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쟤는 내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날라리상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범생이 같은 스타일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승민이는 딱 강아지상에 약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땐 제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입덕을 인정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버블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정인이만 결제를 해놨었죠. 근데 사람들이 용복이랑 승리도 그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누가 뭐 괜찮다고 하면 한 번쯤 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을 결제를 했는데 둘 다 너무 괜찮은데 용복이는 저는 항상 용복이 너무 아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복 너무 귀엽고 하긴 한데 그냥 아기 귀여운 아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승민이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자를 좋아하는 이유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현실에서도 다정다감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승민이가 딱 다정다감한 버블을 되게 잘 보내더라고요. 용복이랑 정인이는 귀엽긴 한데 그냥 너무 애기였어. 근데 승민이는 조금 약간 남친 느낌이 나게 다정다감하게 버블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승민이가 그때쯤부터 호감맴 정도로 한 3, 4회 정도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킹덤을 시작하고 나서 승민이가 그 유명한 4시간짜리 멍컬방을 키게 됩니다. 근데 승민이가 호감맴이긴 하지만 뭐 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면서 그 멍컬방을 보는데 제가 이거를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한참 자주 볼 때가 있었어서 시간까지 기억이 나요. 한 1시간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승민이가 자기의 음악에 대한 그런 포부, 열정,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있는 사람한테 정말 끌리거든요. 현실에서 누굴 만난다고 해도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이런 스타일보다는 어떤 꿈이 있고 난 그 꿈을 위해 노력할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사람한테 정말 엄청 끌려하거든요. 근데 승민이가 딱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감성 보컬에 머물지 않을 거고 자기는 이것도 잘해보고 싶고 저것도 잘해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 푸시할 거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보컬리스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울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꿈과 희망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잘 울어요. 그래서 그때도 눈물을 펑펑 쏟고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약간 좀 위태위태한 이 덕질이 약간 위태위태한 순간이었었는데 난 그냥 스키즈 사랑한다. 스키즈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냥 스키즈 계속 좋아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승리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입덕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오프 전까지는 승민이를 더 좋아하다가 오프하고 정인이를 지금 생각 너무 웃기네요. 정인이를 더 좋아하게 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승민이는 저는 얼굴보다는 그냥 승민이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잘하려는 모습, 귀여운 행동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외모 자체는 정인이가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팬미팅인 초콜릿 팩토리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왼도를 꼭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왼도를 앉았었어요. 애들이 딱 나오는 순간 정인이가 제 바로 앞이었고 정인이 얼굴을 보는데 이건 진짜 찢었다. 얼굴로 내 마음 찢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이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인이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괜찮고 실물에서 나오는 그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형들이 정인이를 엄청 우쭈쭈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드도 정인이를 보고 정인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그냥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내 새끼 너무 이쁘다. 그냥 홀리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정인이 실물 보는 순간 나는 양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승프네 양프네 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둘 다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판별하는 그런 테스트로 한 명이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냐 한 명이랑 결혼하면 누구랑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그래도 정인이는 애기다. 그래서 나는 데이트하면 그냥 승민이를 하겠다. 내가 정인이 너무 애긴데 애기랑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도미노였나? 그 무대가 좀 끝나고 암전이 됐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나는 이제 결혼도 연애도 데이트도 다 정인이랑 한다. 난 무조건 정인이랑 한다. 그리고 그 마음 아직도 바뀌진 않았어. 그리고 그날 정인이를 처음 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생 망했다. 나 스키즈한테 완전 날렸다. 나 이제 현생 끝났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제 입덕설이고 스키즈한테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이유. 제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심한 덕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애들이 연차나 인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효자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외모도 너무 제 스타일이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포카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처음 입덕했을 때 주변에 덕후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포카가 제일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포카를 모으지 않았어요. 제가 입덕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있다가 노이즈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동안 포카를 하나도 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탐정 컨셉의 온라인 팬미팅 때도 굿즈를 정말 딱 사고 싶은 것만 샀어요. 짜풀 욕심 안 내고 딱 사고 싶은 거 샀고 포카를 안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이즈가 나오자마자 처음 예판 특전이 알라딘이었었는데 알라딘을 제가 못 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덕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구입을 해야겠다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뜨려고 하는데 이미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가질 수 없다니 하면서 노이즈 포카도 거의 드보를 했을 거예요. 거의 안 산 게 거의 없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포카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제목에는 어그로로 사rek장이라고 썼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세봤을 때 한 370장에서 90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보여드린 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생 거는 이제 새 바인더로 옮긴 승민이랑 정인이를 빼고 나머지 애들 포카랑 그다음에 승민이 정리 새로 꽂은 포카 그렇게 따졌을 때만 370장에서 390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승민이 정인이 포카까지 다 합치면 거의 500장은 안 될 것 같고 한 450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센 포카 개수는 포카가 아닌 엽서나 다른 사이즈의 것들은 다 팬게 이만큼이에요. 언제 이렇게 제가 포카를 많이 모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포카 집착 관공이 돼가지고 나오는 포카는 거의 다 모으는 것 같아요. 안 모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디너리 때 제가 몇 개를 그냥 나중에 양도 받지 하고 안 샀다가 후회한 게 많아서 이번 앨범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다 샀어요. 그래서 아직 중국에서 오지 않은 포카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지가 지금도 모자라고 항상 모자라요. 지금도 몇 장 더 필요한데 속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단면으로 끼워놓으려고 하는데 양면으로 끼우는 것도 많고 그래요. 속지를 또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날이 11월 6일이에요. 오늘이 딱 그 애도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서 어젯밤에, 오늘 밤인가요? 하여튼 새벽에 애들이 버블을 왕창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구독을 딱 그 복승아리 4명만 하고 있는데 4명한테 다 어젯밤에 승민이가 제일 늦게 왔는데 승민이가 안 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승민이 제일 늦게 왔고 제가 늦게 잤기 때문에 그것까지 봤는데 약간 정인이한테 딱 왔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버블 안 했다고 이럴 줄 몰랐는데 진짜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가웠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한번 다시 느꼈죠. 나 스키즈 못 벗어난다. 애들 너무 사랑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복을 많이 보내주고 나도 그만큼 많이 사랑해줄게 얘들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